오늘은 제 매매 기법을 큰 그림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것을 총체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 잡기입니다.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첫 상승을 시작하든 하락 추세에서 바닥권까지 내려와 반등을 하든 첫 상승의 초입을 잡는 것. 이것이 제 매매법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1차 상승과 1차 하락 이후 2차 상승의 초입, 즉 황금 타점을 잡는 것. 이것이 제 매매법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상승 도중에 발생하는 눌림목에서 타점 잡기 혹은 2차 상승 과정에 생기는 눌림목에서 타점 잡기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잘 보여주는 차트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자가 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혹은 첫 상승 이후 바로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은 1차 최고점까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목의 모멘텀에 따라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지기는 하나 1차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직전까지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첫 상승에서 타점 잡기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매매법입니다. 제 두 번째 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자가 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1차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2차 상승을 하기까지 길고 긴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세력들의 습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력들은 대개 1차 고점에서 자신들의 보유한 물량의 반 정도를 소화합니다. 그래놓고 다시 저점 매집을 해야 하는 운명적인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놈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바닥권에서 다시 물량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놈들은 기간 조정을 통해 충분히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종목마다 내재된 모멘텀의 강도에 따라 2차 바닥권이 차이를 보입니다.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지점이 중간에 나옵니다. 이 차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력들은 그 지점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자리에서 반등을 시킵니다. 혹은 엄청난 호재가 발생하면 세력들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차 상승보다 대개 2차 상승의 폭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세력들의 평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고점에서 물량을 모아가야 하기에 1차 고점보다도 더 높은 위치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후에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겨야 자신들이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차 상승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선을 긋지 않더라도 이미 이 차트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하튼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2차 상승은 반드시 1차 상승 고점, 즉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 이제 2차 상승 이후 2차 하락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2차 하락 구간이 얼마큼의 골파기가 나오는지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이것도 역시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의 강도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트는 2차 상승 구간 중이라
2차 하락과 3차 상승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금양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차 상승 구간입니다. 2차 상승 구간입니다. 3차 상승 구간입니다. 1차 상승 구간과 2차 상승 구간을 비교해보면 2차 상승 구간이 상승 각도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하락 구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차 하락 구간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1차 하락 구간은 비교적 추세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반면 2차 하락 구간은 한눈에 보기에도 추세가 지저분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은 여러 세력들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지들끼리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한 흔적이 차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놈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하고 어떤 놈은 수익 실현하고 빠지고 싶어합니다. 거기에 개미들이 휩쓸려 다니기도 합니다.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들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큰 손도 있고 중간급도 있고 조막손 세력도 있습니다. 큰 손의 경우는 보통 2, 3년을 길게 보고 작업에 들어가고 중간급들은 6개월, 조막손은 1개월 정도를 보고 작업을 친다고 합니다. 세력들끼리 손바뀜도 일어나고 지들끼리 치고박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2차 하락 구간은 차트가 지저분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지론이 3차 상승은 포기하자입니다. 2차 하락에서 3차 상승의 초입, 즉 반등의 자리를 찾는 것은 중고수들의 영역입니다. 나중에 고수가 되면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2차 상승에서 최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 들어간 종목은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는 이제 확실하게 3차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가의 향방이 궁금하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찰하면 그뿐입니다. 다시 제 매매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초 상승 타점을 놓치지 말자. 이 차트에서는 여기입니다. 제 두 번째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상승 초입, 즉 황금 타점을 놓치지 말자. 이 차트에서는 여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자리만 찾아다니면 됩니다. 이제 제 세 번째 매매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상승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나오는 눌림의 자리를 노리자입니다. 그리고 2차 상승 과정에서 나오는 눌림의 자리를 노리자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여기입니다. 이런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1차 상승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합니다. 1차 상승 과정에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수익 실현 매물 때문입니다. 미수를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수익 실현 욕구를 가진 개미나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핸들링으로 이런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미떨기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전에 한번 눌림을 주어 개미를 털고 다시 세력들이 저점 매집을 하는 구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거의 눌림 없이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스파이더 패턴도 언젠가는 이런 눌림의 자리가 나옵니다. 제가 다른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일단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1차 상승 이후 1차 하락 구간에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61선을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금 타점 맞습니다. 이제 1차 상승 구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상승 이후 무서운 기세로 주가가 치고 올라갑니다. 전형적인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확실하게 눌림이 한번 나옵니다. 정확히 61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61선은 주가의 추세를 가늠하는 절대선입니다. 힘이 좋은 종목들은 치고 갈 때 눌림이 나오더라도 절대 61선을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하락 구간에서 반등할 때도 본격적인 상승은 61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나옵니다. 이 점은 뒤에서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여하튼 제 세 번째 매매 기법의 원칙은 바로 이 자리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원칙은 이 자리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제 두 번째 원칙은 이 자리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제 세 번째 원칙은 1차 상승 구간 혹은 2차 상승 구간 중간에 나오는 눌림의 자리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그럼 처음에 보았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차트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아직 2차 상승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트에서 1차 상승 구간에 두 번의 눌림이 나옵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첫 번째 눌림 자리는 눌림이라기보다는 횡보 후 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가 좋을 때는 이런 패턴도 많이 나옵니다. 최초 상승에서 타점을 못 잡았을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눌림에서는 확실하게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하튼 이런 자리를 노리자는 것이 제 매매법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또 있습니다. 2차 상승 구간에서도 이런 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들입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 세 가지 매매 원칙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2차 상승 이후 2차 하락 구간부터는 건드리지 말자를 추가하면 제 매매 원칙은 이제 다 정해진 것입니다. 1년 동안 단주로 이런 자리들을 찾아다니며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찾는 연습을 하면 슈퍼개미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바로 종목 공부입니다. 지금까지 본 종목들은 누가 보아도 모멘텀이 좋아 시세가 잘 나온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에서 타점을 잡아야 확실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옥석을 가리는 안목을 갖추는 훈련이 첨가되어야 제 매매법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차트를 돌려보면서 제 매매법상 타점이 나온 지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DIC입니다. 모멘텀이 좋은 종목입니다.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 반등하여 1차 고점을 찍고 1차 하락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황금 타점 맞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앞부분만 키워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은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입니다.
1차 상승 구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차 상승 구간에 여러 번의 눌림이 나옵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정확히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타점들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타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만히 보시면 양봉 캔들이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 공중 부양선은 기가 막힌 타점을 찾아줍니다. 또한 아래 보조지표를 활용해도 됩니다. 제가 타점의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먼저 RSI 보조지표를 보겠습니다. RSI 파란 선이 중심선을 골든 크로스하거나 터치하고 반등하는 지점입니다. MACD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치하고 반등하거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RMI에서도 타점이 정확히 나옵니다. 또한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따져도 확실한 타점들입니다. 최초 타점에서 진입을 했다면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로 가보겠습니다. 급락이 나옵니다. 저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차비가 없습니다. 고점에서 물리면 답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행히 61선을 깨지 않고 반등을 시작합니다.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지점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와 여기입니다. 사실 공중 부양선만 잘 활용할 줄 알면 다른 보조지표들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공중 부양선이 위로 붕 떠버리는 단점만 없다면 최고의 지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상승 구간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1차 하락 구간의 기술적 반등이었습니다. 제가 2차 상승 구간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1차 고점, 즉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구간은 2차 상승 구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 하락세를 쭉 이어갑니다. 데드라인까지 깼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황금 타점이 등장하였습니다. 1차 하락의 끝에서 나오는 황금 타점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6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수면 밑에 있던 주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자리입니다. 또한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입니다. 데드라인은 볼벤의 하단선으로 만들어진 선입니다. 이격이 좁아진다는 것은 힘이 응축되는 지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세 분출이 예고된 지점이기도 합니다. 장대 양봉으로 61선을 돌파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폭발이 예고된 지점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조정이 있고 나서 한 방에 저 저항 라인을 뚫어줄 것 같습니다. 다시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차 상승, 1차 하락, 2차 반등 시작. 이게 이 차트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떤 타점에 진입해야 할지 철저하게 차트상에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정리한 3가지 원칙이 되는 타점만 정확히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슈퍼개미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32THK입니다. 이 차트에서 앞부분은 그냥 보합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긴 하락 추세가 나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보이는 지점이 1차 상승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 앞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최초 상승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하지만 최초 상승 이후 주가가 긴 횡보 기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차트는 6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강력한 양봉으로 61선을 뚫어주는 자리에서 진입하면 거의 실패가 없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대량 거래량까지 수반한다면 이는 곧 장대 양봉을 먹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조건 검색식을 만들 때 61선 돌파 조건을 넣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목은 1차 상승 과정에 있습니다. 1차 상승의 고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공중부양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타점입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을 바로 오늘 돌파하였습니다. 위에 저항 라인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최초 상승에서 타점을 못 잡았다면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그네틱스입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 1차 상승 구간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1차 하락 구간에서 데드라인까지 깨고 이전 바닥권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 상승 구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전고점은 돌파한 상태입니다. 차트 앞 부분만 키워보겠습니다. 확실히 2차 상승의 각도가 1차 상승의 각도보다 더 가파릅니다. 제가 강조하는 타점은 여기와 여기입니다. 제가 오늘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면 위로 캔들이 올라오는 지점, 즉 61선을 돌파하는 지점을 잡아라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눌림에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2차 상승 과정에서도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제가 왜 61선을 주가의 흐름을 관장하는 대세선이라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런 자리들만 노리자라는 것이 제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이상한 종목, 이상한 차트에서 타점을 잡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있고 확실하게 추세가 나온 종목에서 타점만 정확히 잡아내면 수익을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 매매법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복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간 차트에서 제가 강조하는 타점들이 어디인지 충분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